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혹은 특정한 순간에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경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순간,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요.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깊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등장한 중요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들을 서로에게로 이끌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비로운 주제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왜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말이죠.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만남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죠. 그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힘든 방향으로, 하지만 항상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융은 이런 만남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라고 봤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융은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분리된 개인처럼 보이지만 깊은 수준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바다의 파도들처럼. 파도들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같은 바다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들이 맞는 사람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어떤 사람과는 첫 만남부터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사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즉시 싫어하게 된다면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면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깨운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억눌렀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우리의 잠재력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운명적 만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줄 사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림자를 비춰줄 사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첫 번째 신호는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고유한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무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무겁거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에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반대로 내면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것도 드러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반응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논다는 현상의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도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균형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융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 문제들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의식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자라서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은 이번에는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찾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항상 건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융은 이런 반복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유형의 관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같은 유형의 상사와 갈등을 겪거나 연인 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인정하지 않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온전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부분들도 우리의 일부이고 그것들을 통합해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 자신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윤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자신도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극복한 어려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상처는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는 거죠. 다섯 번째 신호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융은 우리가 강하게 원하는 것과 강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종종 같은 것의 다른 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과 두려움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그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성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면서도 동시에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자석 같아서 그것과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우리의 성장 단계입니다. 윤근 인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는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중년이 되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년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각 단계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발달 단계에 맞는 경험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융의 사상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우리의 영혼의 목적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개성화라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우리 고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고 자극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성장하게 하는 사람으로, 모든 만남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했든 슬프게 했든
그들은 모두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융기 말한 동시성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동시성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죠. 융은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융은 물질과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도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상태가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와 공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융은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수없이 많은 동시성의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과 관련된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환자가 중요한 내면의 변화를 겪을 때 외부 환경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중요한 전환점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딱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혹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 이런 만남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는 동양의 격언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면 외부 세계도 그에 응답합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책, 필요한 경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면을 건드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불편한 만남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도 탐구해 볼 만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무엇을 깨우는 걸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을 상기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끕니다. 둘째, 우리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일 수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우리 안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셋째,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외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말이죠. 융은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바꾸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온전해지면 더 건강한 관계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법칙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면 우리가 보내는 무의식적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바뀌는 거죠. 우리가 변하면 우리 세상도 변합니다. 넷째,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좋은 만남뿐만 아니라 힘든 만남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한국에는 역경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뜻이죠. 융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은 종종 가장 힘든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투사가 줄어들고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치유된 사람은 치유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요. 여섯째, 우리는 직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윤군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뭔가를 압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느낌, 혹은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느낌. 이런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에너지, 말하지 않은 것들, 숨겨진 의도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가 직관으로 위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깊은 직관은 신뢰할 만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서, 모든 경험에서. 윤근 의미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변화됩니다. 누군가와의 힘든 관계도 우리가 그것에서 배울 수 있다면 의미를 갖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나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고통을 지혜로 바꿔줍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법을, 때로는 놓아주는 법을, 때로는 용서하는 법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8째,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성, 운명적 만남, 무의식적 끌림,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증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삶을 관찰하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의미 있는 연결들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9째,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리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는지 봐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바꾸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바뀝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10번째, 우리는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순간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들었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했다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이별이 더 좋은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융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지금 여기만 볼 수 있지만 무의식은 우리 삶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 무의식은 우리를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지만 결국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과정을 신뢰하세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우리의 원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인 이미지들과 패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등 이런 원형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영웅이나 현자의 원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머니 원형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투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원형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투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현실보다 더 이상화하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에게서
내가 두려워하는 뭔가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는 투사를 거둬들이고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2번째,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 안에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 안에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 안에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반대 성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됩니다. 남성이 그의 아니마를 투사하는 여성을, 여성이 그녀의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남성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이 낭만적 사랑의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투사를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고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이 우리를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그 온전함에서 상대를 만나는 거죠. 13번째, 우리는 관계의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융근 관계도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투사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이 단계는 마법 같고 강렬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멸의 단계입니다. 투사가 깨지고 우리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결점이 있고 우리의 이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관계가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사랑이죠.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이 단계들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투사를 담아줄 사람들을, 나중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질도 변합니다. 14번째, 우리는 고독과 연결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융근 개성화가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투사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외향적이면 우리를 내면으로 이끌 사람들이 나타나죠. 무의식은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15번째,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났다가 떠나간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융근 용서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게 됩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떠났어도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에서, 그 관계에서, 그 고통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요. 16번째, 우리는 삶을 놀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놀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약간의 유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또 이런 사람을 만났네. 내 무의식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는 걸까? 이렇게요.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 가볍게 만듭니다. 덜 방어적이고, 더 열려있고,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는 더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17번째,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변화의 촉매제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원형을 활성화시키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만남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18번째,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운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운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 운명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원했던 만남도 원하지 않았던 만남도, 모든 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19번째, 우리는 에너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의 에너지를 보낸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사랑의 에너지를 보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우리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 작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니까요. 20번째,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과정에도 자연의 리듬이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싹 트고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왜 내 삶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아직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하지만 무의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적절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세요. 계속 내면 작업을 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을 신뢰하세요. 21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든 슬프게 했든 그들은 모두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의 적들이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면을 보여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피해자에서 배우는 자로, 희생자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에너지는 더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22번째, 우리는 순환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인생이 순환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도 순환 속에서 우리 삶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시기에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감사하고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23번째,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때로 이것은 불편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맞지 않게 되거나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윤건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의 우리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공명하는 사람들이요. 그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24번째,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융은 사랑이 가장 큰 치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삶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투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을 모두. 이런 사랑이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운명, 동시성, 무의식적 끌림의 신비를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연은 없다는 것,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 세상도 변한다는 것.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라는 것.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에너지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우리 내면을 치유하세요. 우리 그림자를 통합하세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진 선물입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로, 때로는 보기 흉한 포장지에 쌓인 선물로. 하지만 모두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우리가 치유해야 할 상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연히 당신의 삶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만남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주는 당신과 대화하고 있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귀 기울이세요. 그들이 당신의 어떤 면을 비춰주는지 보세요.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작용하는 법칙이요.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할 사람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사람들, 우리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을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세요.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림자를 통합하세요. 진정한 자아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만남이, 모든 경험이 완벽했다는 것을, 그것들이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과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기를,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를,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당신과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